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역시나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제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3,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82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이렇게 적게 나올 예정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4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99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총 100만 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까지만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스크는 이제 사람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도 접종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 BA2라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에 35% 정도는 스텔스 오미크론에 지금 감염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조만간 지배종이 될 것 같다. 나중에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걸리는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이 걸리게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파우치 국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굉장히 지금 많이 퍼지고는 있지만 예전처럼의 그 엄청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 그러니까 대유행은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해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LA 카운티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해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A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상생활로 조금씩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산세가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다 접종을 한 상태여가지고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면은 나중에 후유증으로 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0%나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웬만해서는 안 걸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행협회에서 이 여행을 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철회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PCR 검사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 빨리 폐지 좀 시켜달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해지 모두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접종을 하고 그리고 한번 걸렸다 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PCR 검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폐지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미국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일상생활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2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이제 거의 한 달인데 정말 장기간으로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이 러시아 쪽에서 정말 단기간에 일주일 안에 끝내려고 했었던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전쟁은 대실패로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 쪽에서는 플랜 B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전력이 지금 90%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전사자 그리고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망자 수는 만여 명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군요. 그리고 이 러시아 이제 사상자들 수는 뭐 26,000명, 7,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전력 손실이 10% 이상 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전력을 본다고 하면은 90%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전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들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병력을 굉장히 많이 징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 있는 이제 러시아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유크레인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가지고 벨라루스한테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해요. 빨리 참전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를 좀 도와달라고 벨라루스에 계속 압박은 하고 있지만, 이 벨라루스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가지고 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 군인도 아마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벨라루스 국경, 유크레인하고 벨라루스 이 국경에 벨라루스 군인들이 계속 집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안에 있던 이 유크레인 외교관들을 모두 추방을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 벨라루스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드디어 증시 일부분을 재개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증시 일부분만 재개장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를 해 있는 외국인들은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모두 다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분명히 러시아가 재개장을 함에 있어가지고 증시는 계속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증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돈도 굉장히 또 많이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만 막아주지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러시아 쪽에서 좀 이렇게 손을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화학 무기를 지금 쓰려고 한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증거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진짜로 실질적 위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러시아 쪽에서 생화학 무기를 유크레인 쪽으로 쓰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일본 의회에서 이제 연설을 한 다음에 일본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푸틴이 이 소형화된 핵폭탄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계속해가지고 전력을 상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할 그런 능력도 굉장히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 상황을, 이 전세를 역전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푸틴이 어쩌면은 유크레인에 있는 어느 한 빈 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이제 소형 핵폭탄을 쓸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이 푸틴이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그것은 그냥 개뻥이다, 헛소리 하는 거다, 공갈빵 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아마도 핵카드는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갈빵에 속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 병력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군이 계속 잘 싸워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도 계속된 엄청나게 많은 무기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크레인군이 어쩌면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어쩌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유크레인에 뭐 8억 달러 이상 어치의 무기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1차분이 유크레인에 도착을 했다. 미국 무기 1차분이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크레인의 병력의 이런 군사력은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통령, 이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하고도 이렇게 전화를 해봤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제 푸틴이나 협상을 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쟁은 계속 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28일째 2월 달로 치면 이제 한 달 아닙니까? 와,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푸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항복하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요구를, 러시아의 요구를 모두 다 이제 들어주라라고 계속 그렇게 러시아 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유크레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뭐 러시아 쪽에 이제 다 내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아무도 이익이 없는 이런 쓸데없는 전쟁, 푸틴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 쪽에만 훨씬 더 많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전쟁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푸틴 이 쌍놈의 새끼 완전히 개짜증 나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 G20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G20에서 러시아를 배제를 하려고 지금 움직임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나는 다음 G20 모임에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분명히 전쟁을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 푸틴이 지금 이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G20 모임에 나온다고요? 이거 진짜 이 푸틴의 정진 세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완전히 또라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함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미운털에 완전히 박힌 상태거든요. G20이고 뭐고 없죠. 러시아는 제발 좀 완전히 망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푸틴, 누가 암살 좀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수세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세에 몰리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을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유크레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러시아가 탱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인 요양원을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공격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노인분들 56명이 학살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노인분들 학살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 어린이들 2,400여 명 정도나 강제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로. 그러니까 납치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어린이들 2,400명이나 지금 납치를 해가는 등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이 유크레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 군의 병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군의 전사자 수만, 어제는 뭐 10,000여 명 정도가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15,000여 명 정도 가량이 될 것 같다 라는 추정치도 나온 뉴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대를 본다고 하면은 이 보급로가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 특수부대 공격을 계속 너무나 많이 당해가지고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식료품들, 그리고 식수, 연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한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옷 같은 것들도 좀 부족해가지고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동상에 걸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러시아 군인들의 손실, 병력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병력 9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손실이 10% 이상 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 군대의 병력 손실이 10% 이상 난다고 하면은 이 군사 작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병력 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크레인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군들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지금 유크레인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쪽에서는, 이 러시아 군대에서는 그냥 포격만 계속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은 들어가지는 않고 계속 포격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러시아 공군의 이 전투기들이 계속 날아가면서 포격, 미사일만 계속 이제 공습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격은 많이 시키는데, 비행기를 본다면 이제 출격은 많이 시키는데, 이제 전투기는 이제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드론 같은 거를 더 많이 쓴다고 해요. 병력 손실이 계속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신들도 이제 부담이 계속 되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병사들의 이제 사상자들의 수가 예전에 소련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사상자 수를 넘어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전에 소련이 침공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뭐 굉장히 오래, 거의 10년 동안 전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상자 수를 이번 단 한 달 만에 거의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군의 피해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크레인군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잘 싸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래도 이 병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크레인군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곳은 유크레인이에요. 유크레인이지만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제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결사항전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에서 유크레인 주민들, 이 시민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의 조국을 위해 가지고 싸워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뭐 박수, 찬사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의 병력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예전에 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까 한 달 만에, 10년이었거든요.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병력 손실을 냈다라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엄청나게 대실패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군사 작전에. 그렇기 때문에도 어쩌면은 푸틴이 이런 핵 버튼을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유크레인 안에서 유크레인 군인들의 공격, 이런 반격이 계속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러시아 군들을 이제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유크레인 군이 자신의 영토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렇게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계속 이제 자신들이 점령을 했던 곳에서 이제 밀려 나오면서 더욱더 강하게 뭐 민간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차별을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계속 공격, 그리고 이제 포격을 많이 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크레인 곳곳에서 러시아가 점령을 한 곳에서 유크레인 시민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시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맨손으로 평화적 시위를, 그러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이 시위를 해산을 시키고 있다. 곳곳에서 총을 쏘는 것도 있고요. 뭐 학살이죠. 민간인 학살. 총을 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폭행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시위를 계속 해산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산이 됐다가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계속 시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주민들, 그 시민들 정말 대단하고요. 진짜 존경스럽고, 정말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냥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의 나라에서 지금 쳐들어온 침공 전쟁이지 않습니까? 정말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우리 한국도 예전에 북한으로부터 이제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유크레인 이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또 사용이 금지가 된 백린탄을 썼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 이 수세에 몰리면서 사용이 금지된 이런 무기들까지 계속 지금 쓰고 있다고 해요. 이 러시아 정말 짜증나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에 있는 탱크 제조사,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데 우랄 바곤자보드 이런 이 탱크 회사가 있는데 이 탱크 회사에서 이 러시아 탱크를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들겠다, 생산을 이제 중단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생산을 중단을 했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 제재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부품이 고갈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부품이 없어가지고 탱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이 러시아 제재가 정말로 잘 워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이 키이우를 본다고 하면은 키이우 지역에서는 유크레인군이 계속해가지고 러시아군을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이제 방어만 하고 포격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헤르손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 헤르손 지역에서 유크레인군이 엄청난 이제 반격, 공격을 엄청나게 지금 해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대고 있으면서 지금 이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이 공항도 탈환을 했다고 해요. 탈환을 하면서 거기 안에 있었던 러시아 헬기들이 모두 다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떠나고 있고 이 러시아 헬기들도 굉장히 여러 대 격추를 시켜가지고 파괴를 하는 등 유크레인군의 공격이 엄청나다, 반격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헤르손이 이 유크레인 남부에 있거든요. 이 남부 전선이 유크레인군이 계속 공격을 이 반격을 계속 해가면서 계속 잘 밀고 있다, 러시아군을 잘 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미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인들 300여 명 정도가 이 전투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러시아 군장비 70대를 탈환을 해가지고 탈영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 병력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우폴을 본다고 하면은 마리우폴은 계속해가지고 이 유크레인군이 게릴라전을 하면서 이 러시아군을 계속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단 한 곳도 아직까지 어제랑 비교를 해가지고는 단 한 곳도 뺏긴 곳이 없다. 마리우폴은 아직까지도 건전하다, 건강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군은 계속해가지고 이 마리우폴 쪽에 포탄만 계속 포격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시가전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유크레인군이 게릴라전을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마리우폴에서 이 러시아군 해병대 사령관 한 명이 사살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의 높은 군 계급들이 계속 사살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러시아 지휘 체계도 계속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크레인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은 좀 공격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공격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뭐 대대적인 공격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고 그냥 방어만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반격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 이 구구파들은 러시아 쪽을 응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구구파들은 러시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모론자들, 뭐 이런 극우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러시아 쪽을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런 극우파들 그리고 이런 음모론자들은 진짜 사회의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들.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를 뒤로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토네이도 피해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시절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팬데믹 시절에 술과 관련된 사망률이 25%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술로 이렇게 풀었다고 하네요. 뭐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오는 7월부터는 18세 이상은 권총을 허가증 없이 휴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디애나주는 이제 서부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권총을 차고 다닌다고 하면은 이게 또 말다툼이 있다가 보면은 또 뚜껑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뚜껑이 열리면은 눈이 뒤집히고 보이는 게 없거든요. 보이는 게 없으면은 또 총을 꺼내 들고 뭐 서로 총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서부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좀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오클라호마 이 시티에서 어느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자동차, 굉장히 작은 소형차예요. 쉐비 스파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한국의 마티즈랑 같은 급의 자동차거든요. 굉장히 소형 자동차인데 이제 거기에 수용 가능한 이제 앉을 수 있는 인원수가 4명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친구들 모두 태워가지고 4인용 소형차에 6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6명이 타고 이 고등학생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안타깝게도 세마이 트럭, 엄청나게 커다란 그 18휠러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세마이 트럭이랑 충돌을 하는 바람에 이 6명 모두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원 초과를 한 이 자동차에 타고 가다가 6명 모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뭐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살 때부터 운전면허증을 따고 고등학생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16살짜리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은 그 누구도 태울 수가 없거든요. 자신의 가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18세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16살에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 제 동생 아니면은 제 뭐 가족들, 제 부모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은 안 태웠거든요. 18살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리고 정원 4인승 자동차에 6명이 탔다라는 것은 안전벨트도 2명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형차에 6명이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운전할 때 웬만해서는 자기 혼자만 타고 다녀야 합니다. 괜히 남의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정말 교통사고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중국에서 이 동방 항공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13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여기를 이제 수색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블랙박스를 찾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종석 녹음이 된 이런 블랙박스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블랙박스를 이제 몇 개 더 찾아야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빨리 이 블랙박스 잘 찾아가지고 왜 이런 추락 사고가 있었는지 잘 분석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만 화롄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6.7이면 꽤 큰 것이거든요. 꽤 크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극하고 북극하고 이제 동시적으로 굉장히 온도가 높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대략 한 40도 가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폭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자주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은 큰일이죠. 남극, 북극, 이제 빙하가 모두 녹는다고 하면은 수면이 또 굉장히 또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연재해 같은 것도 이제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오픈을 하자마자 굉장히 급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거의 1%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또 많이
회복을 한 상태이더라고요. 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가가 지금 보니까 5%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유가가 또다시 12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휘발유 값이 미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캘리포니아 살고 있으면서 휘발유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미쳤거든요. 평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면은 5달러에서 6달러예요. 그러니까 제일 싼 거는 뭐 5달러 후반, 그리고 제일 비싼 거는 6달러 초반. 지금 5달러에서 6달러 사이고 7달러 대까지 있어요. 7달러, 8달러 대까지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휘발유 가격이 미쳤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전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불 25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달러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불 이상, 그러니까 거의 배가 뛴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뛴 것은 1980년대 이제 초인플레이션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휘발유 가격이 이제 뛴 속도가 사상 최고라고 하네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저도 웬만해서는 이제 장거리는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2년 만기, 10년 만기 이 국채 수익률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역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또 다른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징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또 다른 침체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는 아마도 요번 5월 달쯤에 금리 인상을 0.5%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웰 장관이 전에는 0.25%씩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올린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준 이 파웰이 또 나와가지고 엊그저께 나와서 또 얘기한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0.5% 올려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0.5% 정도 올라갈 것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금리는 계속 올라가서 내년 9월 달쯤이면은 금리가 3% 정도가 될 것 같다. 기준금리가.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모기지율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기지율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미국 주택 판매가 2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모기지율이 높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미국에서 이제 주택을 살 때 모기지를 끼고 주택 담보를 끼고 집을 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집값이 높아진 상태에서 모기지를 뽑는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뽑으면은 월세, 이 월 페이먼트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주택 구매를 꺼려 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 이 인플레이션이 되어 감에 있어가지고 슈링크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격이 지금 계속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이 제품들이나 이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은 이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돼가지고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비스나 그리고 이 제품의 품질이나 이 용량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인데 용량을 줄여서 이제 가격 상승을 하는 거죠. 지금 슈링크플레이션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서비스를 줄이고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똑같이 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게임스탑을 본다고 하면은 게임스탑 어제 본장 그리고 애프터장 둘 다 합해가지고 50% 정도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게임스탑 이 소유주가
어제는 또 주식을 또 대거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많이 샀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어제 또 게임스탑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독일 기가팩토리가 오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또 계속 상승을 하면서 천슬라가 다시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700슬라였거든요. 금방 오르네요, 테슬라. 어쨌든 테슬라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계속됨에 있어가지고 명품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명품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 명품 주가들 있지 않습니까? 명품 제품을 파는 이 주가들이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제 끝나가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주식 시장은 지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지럽고요. 그리고 이 국채 수익률이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비슷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역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또 다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항상 이게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징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것들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